자, 일단 고객님 해보세요. 지금요? 네, 한번 해보세요. 고객님 해보세요. 바로 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. 이거부터 돼야 돼요.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, 고객님 요거부터 연습하는 게 시작이에요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사 급여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애는 계속 커가고 그러다 좀 어떤 다른 일이 있을까 뭐 부업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홈케어 시공 뭐 이런 창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해봤어요. 블로그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보고 회사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교육한다는 것도 봤고 근데 뭐 다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과연 희망적인 일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책은 없더라고요. 이런 것에 대해서. 근데 저 나름대로 찾아낸 게 대표님 책이었어요. 그래서 책도 한번 그 책을 좀 읽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홈케어라는 이 시공 창업이 정말 괜찮을까? 제가 과연 여기에 맞는 사람일까?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.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근데 많이들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시고 계세요. 경기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 괜찮을 텐데 왜 이 힘든 쪽까지 고민을 하시게 정도의 상황이 그런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홈케어라고도 하고 요즘 뭐 집수리라고도 많이 하고 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뭐 시공 뭐 기타 뭐 클리닝 여러 가지의 일들이 좀 있죠. 이쪽 업종이. 근데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꼭 이쪽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든 만만한 건 없어요. 결코 만만한 건 없어요. 깊이 있는 얘기는 더 질문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만은 워낙에들 많이들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그 대답하기가 제가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낸 거고 그 책이 좀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쉽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. 이 집수리 쪽, 이 홈케어, 뭐 클리닉 쪽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와 하루에 뭐 얼마를 번다. 그러니까 쉽게 번다. 결코 세상에 쉽게 벌 수 있는 거는 정말 일도 없어요. 사람들이 뭐 하루 일당 한 달에 뭐 500번에 1000만 원 번에 뭐 2000만 원 번에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. 하다못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 지점들 이렇게 올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 그냥 노력해서까지 오신 거 절대 아니에요. 교육기간 그 며칠 받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. 교육 한 달 받고 뭐 2달 받고 이거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사람마다의 어떤 성향, 그 느낌, 그리고 캐치해내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얼만큼 녹아들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교육이 굉장히 빨리 와닿아서 빨리 자리를 잡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결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. 본인 성향에 맞는지. 근데 이 성향이 맞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정말 행복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아셔야지 단순히 뭐 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워라밸을 찾잖아요. 조금 일하고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다? 그거 절대 그런 거는 세상에서 용납도 되지도 않고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은 영상이나 좋은 조언들 해주시는 또 다른 업종에 또 아니면 비슷한 동종 업종의 대표님들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 저도 가끔씩 봐요. 그러면 저도 와닿는 얘기고 또 맞다고 생각하는 얘기도 있지만 간혹 보면 마케팅으로만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교육 사업을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아이템인 건 맞거든요. 저희도 교육 사업을 하긴 해요. 하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교육을 다 받으면 창업 나갔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? 아니에요. 교육을 받았고 나야 그때부터의 정말 세상과의 부딪히는 거에 시작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트레이닝만 하는 과정인 거지 나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 보면서 AS 터쳐가면서 고객한테 욕도 좀 먹어보고 자기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도 느껴봐야 그래야지만 비로소 자기의 어떤 그 능력치 레벨이 올라가면서의 그 쌓이는 기간이 생기고요.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 업에 대해서 뭐 집중을 하거나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얻게 되는 거고요. 이왕이면 능력에 맞으시는 분,
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좀 더 빨리 올 뿐이에요. 그래서 교육만 받는다, 무조건 성공한다, 뭐 월에 뭐 500번에 1000번에 뭐 2000번에 이거 결코 믿지 마세요. 절대 그거 아니에요. 그렇게 버시는 분들을 진짜 찾아가 보고 같이 현장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.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성공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체크리스트?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저도 솔직히 정답을 말하기는 뭐한데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. 딱 봤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하면은 눈썰미가 좋아서 곧잘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느낌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. 이왕이면은 비슷한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수월하죠. 예를 들어 뭐 집수리나 이쪽 홈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 쪽이나 건설 쪽이나 목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이 넘어오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. 제가 괜찮다는 거는 이제 기술이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도 좀 써봤고 하니까 굉장히 능수능란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, 일반인보다. 근데 이거만큼은 그분들도 못하는 게 있는데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. 자기만의 고집을 너무 갖고 있으면 그 고집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엄밀히 말해서 이 홈케어나 집수리 쪽 시장은요, 서비스업이에요. 고객이 필요로 해서 나를 불렀고 나는 그만한 대가를 받고 가서 뭔가 일을 진행해 주면서 본인이 곧 대표이자 사장이기 때문에 그 오너 마인드를 갖고 고객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시작을 하신다면 이건 100% 실패할 거고요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뭐 집에 문에 벌새안을 달아주거나 비밀번호 키를 하나 달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변기 하나라도 뜯어주고 가서 교체를 해준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많잖아요. 뭐 대리석 상판을 교체해주러 갔어요. 그럼 그것만 딱 하고 올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그런 부분에서 뭐 실리콘 쏴줄 때 주변에도 좀 더 쏴드릴 게 없느냐, 모실에도 하나 온 김에 좀 빼드리고 전구 등 나갔을 때 좀 갈아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서비스 추가적으로라도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을 깔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 말 들으세요. 고객님 이거는 내 말이 100% 맞아요. 이렇게 하고선 고객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거는 100% 그 고객들이 찾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기술에 너무 취해만 있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가 있어요. 기술이라는 건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. 동종업체에 있었으면 훨씬 더 유리는 하나, 성향만큼은 이거는 사람이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서비스업이다. 이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. 좋은 홈케어 회사를 알려면 나름대로 어떤 몇 가지 기준이 뭐 약간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좀 골라야 될까요? 근데 원래는 회사를 고르기 전에 본인 집에 있는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좀 좋은 회사에서 나는 그래도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.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꼭 교육이 아니래도 자기만의 어떤 걸 구축해 볼 만한 게 충분하거든요. 그런데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. 업체를 좀 찾아야겠다. 그러면 지점이나 지사나 아니면 제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표님들이 있어요. 그 대표님들을 만나라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을 만나보세요. 그 지점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어요. 근데 그 제자분이 예를 들어 목포나 저 밑에 제주도나 아니면 강원도 저 끝자락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나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교육을 받은 부분부터 멀리 있는 데가 어떻게 수익이 나느냐에 따라서 본사나 교육하는 데서 얼만큼 관리해 줄 수 있느냐. 본사도 거리가 멀면 관리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. 아무리 전화를 한다고 해도 기술 쪽은 상호 보완이 돼가면서 해야 되는데 거리가 먼 지점이나 멀리 계신 제자분을 찾아가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. 홈페이지에 뭐 연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중요는 하죠. 이왕이면 뭐 개인 회사보다는 그래도 주식회사 좀 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것만 믿을 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 같은 거를 좀 잘 보세요.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주느냐. 왜냐면 그런 거 없이 우리 여기 오면 잘 교육 그냥 잘 해주겠다. 너무 막연하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세요. 집수리를 하는데 고객이 뭐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예 저희 잘 고쳐줍니다 하면 고객이 안 받죠. 저희는 이걸 고치는데 명확하게 얼마고요.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다. 고객님 하시겠어요? 했을 때 고객도 선택의 기준이 명확한 것처럼 반대로 저희가 그 업체에는 고객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교육 비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. 저 또한도 창업으로 시작했어요.
지금 요 자리까지는 나름대로 우여곡절 많게 왔죠.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제 시대의 교육을 받았을 때는 교육비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점심 먹으러 가니까 밥값이 또 별도래요. 그러면은 밥값 다 생각 안 했잖아요. 교육받은 밥 당연히 사주는 줄 알았거든요. 그것도 아니야. 그리고 교육 받기 바로 다음날 장비를 먼저 구매를 해야 된대요. 저 지금은 그 일부분은 이해를 해요. 왜냐면 장비를 사서 교육 받는 동안에 손이 조금 타야 쓰던 장비 같으니까 처음에 현장을 나갔던 초창기 때는 고객들이 봤을 때 원래 이 사람은 기술자니까 쓴 모양의 장비를 갖고 다니는 거야. 손이 타 있는 이런 느낌을 준다고는 얘기하나 교육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장비는 어떤 장비나 어떤 수공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만 교육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갖고 교육을 창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교육도 받고. 그리고 가맹비가 또 별도라고 했어요. 끝나니까. 와, 그러면 초반에 얼마라고 했는데 뭐가 붙고 계속 붙는 거예요. 그래서 훌쩍 교육비가 1,000만 원, 2천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이거는 저도 몰랐던 시절에 느꼈던 건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조금 좀 당했나? 사기당했나? 이런 느낌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서 교육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부분, 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비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지, 그냥 교육 전수하는 게 그게 그냥 비용이 단 건지, 아니면 그 안에 장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 건지, 아니면은 가맹비를 또 그 안에 별도로 내야 되는 건지, 기타 이런 것들, 식대나 숙식 관련된 거 교육받다 보면 멀리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고민이 되시잖아요.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, 오다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시고 한 군데만 상담 받지 마세요. 창업은 곧 사업입니다. 사업은 생존을 위한 거고,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를 쓰듯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의 첫 번째가 교육비잖아요. 첫 단추를 깔끔하게 잘 끼실 수 있는 업체로 잘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 좀 해보시는 것도,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이렇게 저한테 와서 교육 안 받으시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언 받으셔서 그런 느낌으로 자기만의 회사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아요.